네, 이어서 7장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소제목이 나의 스승은 이런 분이지요. 7장도 마찬가지로 장자가 허구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임금은 실제 중국 역사에서 성군으로 추앙받은 성군이죠. 그다음에 요임금이 장자가 허구한 의이자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장면이 전체 이야기의 하나의 배경으로 끼어 있습니다. 요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육아가 가장 중시했던 임금, 요순이라고도 부르죠. 임금 중에 한 명인데 요임금이 의자라고 하는 어떤 허구의 인물한테 어떤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봤더니 대략 몸소 인의를 실천하고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내라. 이것이 요임금이 의자에게 가르쳤던 내용의 큰 줄거리입니다. 결국 인의와 시비 이런 것들은 사실 도가보다는 육아에서 강조했었던 어떤 가치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허유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의를 가지고 묵형을 주었고 시비를 가지고 코를 베는 형벌을 주었으니 그대는 장차 무엇을 가지고 유유자적한 길에서 논일 수 있을까? 그래서 허유의 입장, 여기서 허유는 결국 장자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인데 허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요임금이 가르쳤던 인의랄지 시비 어떤 이런 가치들은 사실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억누르는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종사라고 하는 전체 편에서 보자면은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가 하나의 주제이고 그 진정한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또 주제일 텐데 결국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육아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스승의 모습 그리고 그 스승, 육아가 가르치고 있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사실 정말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언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유가 가르치는 내용을 장자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스승인 도는 만물을 잘게 부수어도 의롭다지 않고 은택이 만세에 미쳐도 인자하다 하지 않지요. 또 태고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늙었다고 하지 않고 천지를 덮고 실어주며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자유로운 논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가르침, 도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은 어떤 의랄지 인이랄지 하고 있는 어떤 육아가 지시하고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이런 가치들을 뛰어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야말로 인간이 정말로 아무 곳에도 거슬리는 것이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장자만의 어떤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밋밋하죠. 중간에 에피소드를 하나를 빼서 그러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임금은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화적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 인물로 보는데 가령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요는 실존 인물이고요. 그래서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자 허유가 싫어하고 갔고 그래서 허유가 아이고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귀를 씻자 누가 아이고 내 소가 한마트면 이 더러운 물 먹을 뻔했다고
서로 끌고 올라갔다고 했죠. 그게 소보라는 친구예요. 근데 허유, 소보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건 역사적 사실인지는 사실은 경계가 불분명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 근거 없는 것은 없었으니까 역사적 사실을 보면 여임금 시절에 제야 인서로서 높은 도우 경지에 오른 사람이 허유일 겁니다. 근데 그 허유를 찾아서 어느 날 이의자라는 사람, 이의자란 말이 재밌어요. 의란 말이 생각하다는 이야기죠. 뜻이란 말이죠. 뭔가를 생각하고 또 뜻을 두고 능동적으로 활동한 그러한 자, 선생님 이 정도 되는 말이거든요. 허구의 인물이에요. 장자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찾아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육아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의 한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육아에 입문하면 도가에 절대 갈 수 없을까요? 도가에 입문하면 육아로는 절대 갈 수 없을까요? 당시 사람들, 노장과 공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확신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젊었을 때 육아적인 삶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노장적인 삶 절대 못해요. 비우다고 그랬죠? 비울 게 있어야 비우죠. 비울 게 있어야 비우죠. 근데 비우는 대상이 되어진 인의, 시비, 인의, 애지 이런 육아의 덕목들이 갖춰진 다음에 그걸 버리는 거예요. 사실 크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먼저 이 여임금 그러니까 이 의자가 자 여임금한테 뭔가를 배웠어요. 근데 여임금이 찾아갔다는 허유란 사람은 한 수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좀 뭐 배우고 싶습니다 왔더니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나 여임금에게 배웠어요. 근데 좀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여임금이 뭘 가르쳐 주냐? 인의와 시비를 가르쳤어요. 자, 몸소 인의를 실천하고 두 번째 시비를 분명히 하라. 좋은 말이죠. 자,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의, 올바름입니다. 사랑, 올바름 실천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맹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의까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의를 바탕으로서 생긴 사회적인 어떤 규범, 그 시비를 분명히 밝히고 그걸 실천하라. 그렇게 여임금한테 배웠어요. 이건 육아적인 아주 중요한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의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육아에서는 인의가 중요한 덕목이 되었냐? 여러분들 주나라라는 게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죠. 주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법제도 기억해요? 내가 대종살 때 정자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법제도. 그래서 집안을 다스린 겁니다. 정법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봉건제도였죠. 천자, 그 다음에 제후들, 그 밑에 계급대로 딱 이렇게 수직구조를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개를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의예요. 여러분들, 집안 안에서 그 친척들 간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사실 사랑이에요. 피부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로 대변되는 사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올바름이에요. 그래서 인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주나라 주공 때 이후 육아에서 제창하는 덕목인 그 사랑과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딱 따지고 보면 그 사랑에는 혈연이라는 칠한 자국이 남아 있어요. 혈연이라는 자국이. 그 다음에 올바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속된 조직이라는 게 강하게 남아 있어요. 이 두 개는 다 뭐예요?
노장이 보면은 천연의 도가 아니고 대자연의 도가 아니고 인간이 쥐가 처해 있는 집단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설정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허위와 답변이 뭐냐? 야, 인의는 너에게 묵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서양의 소설 중에 뭐 있어요? 무슨 글씨? 주홍 글씨인가? 뭔가. 예. 그것처럼 여기는 이마에다가 실에다가 먹물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뜬 거 나쁜 놈하고 쓴 거예요. 나쁜 놈.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시비를 가지고서 너의 코를 기어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 다 결국 뭡니까? 낙인을 찍어버렸다, 너를. 여임금이 너에게 대자연의 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어버렸어. 너는 우리 도가에 들어오지 못해. 자, 이런 의미에서 허유는 아직까지 장자의 아랫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편갈리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그러면 당신들의 정식 멤버에는 끼지 못하더라도 울타리라도 빙빙 돌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허위가 제시한 게 봉사한테 아름다운 그림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너는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허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자는 어떤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중에 무장이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전설적으로. 근데 이 무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자기 예쁨을 갖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이고 이 잘생긴 미모라는 게 정말 하찮은 거네? 딴 걸 깨우쳤어요. 그다음에 거량이라는 힘이 장사인 사람이야. 남자를 상징하겠죠. 이 힘이 큰 막강한 이 장사는 힘으로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거 아닌데 하고 깨우치고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이. 이거는 미고 이건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의 황제.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면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럼 중국 애들한테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면 황제의 후손이라 할 정도로 염제, 황제입니다. 그래서 전설적으로는 중국의 모든 문물을 거의 처음 만든 사람이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레 황제가 만들었어. 진암철 황제가 만들었어. 하여튼 여러분들 사지선다해로 이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 하면 대부분의 문물을 황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죠? 인간의 머리를 써서 뭔가 이 길을 추라고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황제가 노년에 들어가면서 뭘 했냐? 돌을 닦았어요. 황제가 돌을 닦은 산이 무슨 산인 줄 알아요? 그의 유명한 중국의 최대 명산 중에 하나는 황산이에요. 그 노란 산 아닙니다. 노란 산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도일에서 승천해서 날아갔어요. 자, 황제는 온갖 재주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이러한 것들을 어느 날 다 포기하고 더 큰 것으로 갔어요. 그건 왜?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물자. 우리는 조물주란 말을 많이 쓰죠. 조물주는 결국 도예요. 도의 입장에서 보면 미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 힘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재주가 최고인 사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묵형을 당하고 코를 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세계에 입문한 순간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았어요?
아까 나온 료천일, 허정한 하늘인 하나의 경지로 쏙 들어갔어요. 따라서 내가 비록 여임금한테 인의 시비라는 세뇌교육을 몽땅 받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극복하지 못해도 어쩌면 도를 내가 진정으로 발견하고 도를 믿겠다고 생각하면 도가 나를 받아들이면 이걸 없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이거 아니 당신 말이 맞네 하고 설명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겼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한 도는요, 첫째 뭡니까? 마음을 부숴도 의롭다. 자, 부순다면 파괴한다는 겁니다. 파괴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잔인한 게 저물줄지도 몰라요. 그 아름다운 초목들, 만물들을 가을, 겨울 되면 눈보라쳐서 싹 죽여불죠. 근데 우리 그러한 저물줄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게 부숴도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 부순,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요즘 궁금하던데 왜예요? 원래 용토였던 그 지역을 살고 있는 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 현재 있는 행정적으로 우크라이나인데 거기가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고 러시아인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핍박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유가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명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을 정벌 가서 올바르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폭력을 구사하고 힘을 구사하고 하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내세운 것은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나 그 나라 땅 욕심낸 거 아니야. 우리 러시아의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걸 구해주려고 해. 그래서 내 전쟁은 의로워. 자, 그래서 전쟁에서 몇 명 죽였어요? 수없이 죽이고 있죠. 그 죽인 것보다 몇만 배 죽일 수 있는 게 도예요. 도는 겨울이 되면 이 대지 위에 있는 것들을 싹 죽여요. 근데 그것은 뭐냐? 새로운 순환을 위한, 창조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걸 니체식으로 하면 영혼 회귀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탄생을 위한. 근데 이런 행위를 했지만 도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의 은택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가 소멸되고 다음에 이 지구를 차지하는 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공룡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인간의 시대라면 다음에는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가 인자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아까 인의 다 나왔네요. 인의. 진짜 큰 인과 의는 뭐냐? 그 다음에 태고보다도 더 어른. 우리가 보통 태고 가장 옛날에 하지만 그것마저도 초월한 단계가 도예요. 그 도지만 늙었다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뭐냐?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넘어선 존재예요. 천지를 덮어주고 실어주고 만물을 조각 내고 솜씨. 아까 뭐였어? 황제가 솜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함선 좋지. 황제보다도 모든 걸 다 만들어내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도야. 이게 대종사야. 그 대종사의 세계에서 내가 노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퀴즈. 자, 이 의자는 도인이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못됐을 것 같습니까? 혹시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잘못된 생각 혹은 뭐랄까 차원 낮은 생각은 늘 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더 높은 곳으로 시야를 옮기면 언제든지 날아오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붕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의자가 붕세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던 증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